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체불가 토크로 인사드리는 진행자 황보라입니다. 연일 투자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 ESG 분야에 대한 동향과 투자 인사이트를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본사 전문가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투자자분들을 위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덕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투자운용 부분 박종덕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국내외 투자 시장 내에서 ESG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국내 ESG 투자의 중심인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그린 뉴딜을 통한 대체 투자 분야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매니저님,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체불가 토크 ESG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분야를 막론하고 기후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에 늘 따라붙는 키워드가 바로 ESG인데요. 사실 기후변화와 투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글로벌 경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지금 우리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아나운서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전염병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요? 전염병도 큰 위기 중 하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무려 93%가 기후위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염병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93%면 거의 모두가 동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큰 리스크라니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러한 설문 결과는 지금까지 세계 굴지의 경제기관들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결을 같이 하는데요. 네. 지난 2016년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를 방치하게 될 경우 2050년까지 158조 달러, 약 18경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18경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한국 GDP가 1조 6,240억 달러였음을 감안했을 때 무려 10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ESG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업은 물론 국가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이 된 거죠. 기업들의 움직임만 봐도 ESG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금융그룹도 지속가능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매년 환경, 사회, 경제적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공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진정성이 담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제가 광고를 보니까 래퍼 레원 씨와 함께 ESG 캠페인송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ESG의 어감을 따서 SG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곡인데요. 노래에는 소질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 제로 SG, 친환경 제품을 쓰려고 SG. 잘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 멜로디가 아주 좋은데요. 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순발력 있는 대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ESG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매니저님, 준비되셨죠? 네,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ESG 하면 우선적으로 즉 환경 분야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SG인 사회공헌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후변화가 대두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지배구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국가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요소별 중요도의 비중도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가요? 최근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과 젠스타메이트 리서치 센터가 투자사 및 운용사 관련 부서 담당자들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 주관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국내와 해외 투자 시 ESG 중요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국내에서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의 모든 요소를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 시 환경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에너지 전환율도 상당한데요. 그에 반해 국내의 경우에는 과도기 단계라고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죠. 그러한 시각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불지의 기업들이 다투어 ESG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SK의 경우 작년 말 국내 최초로 RE100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죠. 예, 말씀해주신 SK를 국내 대표 사례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 국내 최초로 8개사 RE100에 가입하여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자사의 디지털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후회 계층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국내에서도 이제 다각도의 ESG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 지금의 기조라면 앞으로는 착하고 정의롭고 돈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것이 ESG 투자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ESG 경영을 촉진하는 것은 수익률이겠죠? 네. 연기금을 비롯한 블랙록, 뱅가드와 같은 유니버설 오너들이 ESG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도 수익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기업 차원의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새로운 투자 분야나 또 신사업군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니저님은 혹시 주목하고 있으신 특정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IIoT를 활용한 디지털화 및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과 오염물질 방출 제로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정부와 금융투자자가 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자본금 및 대출 형태로 투자하여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을 건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빌어 저도 해당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에서의 ESG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니저님, 국내 ESG 투자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만 꼽자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한국판 뉴딜, 그 탄생 배경이 조금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염병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별로 경기 부양책이 마련됐는데요. 네. 국내 환경에 맞게 등장한 경기 부양책이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어떤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은 크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두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경기 변동성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전략인 만큼 실업 배소, 혁신 인재 공급 등 사회 안정망 강화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그린 뉴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사업 투자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공공시설과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 투자하는 녹색 인프라 분야,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는 저탄소 에너지 확산,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반을 조성하는 녹색 산업 혁신 등이 있습니다. 단지 환경 개선과 또 보호 측면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양한 사업과 투자 분야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 주변 투자자들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이 바로 탈탄소와 탄소 중립인 것이 사실인데요.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가 국내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설비 보급 속도 또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대체 투자에 대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품을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100메가와트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투자하여
현재 운용 중인데요. 미국은 대륙가 인구가 많은 만큼 전력 소비도 큰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국은 크게 7개의 전력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 캘리포니아 대부분을 관할하는 카이소는 전력 수급 불균형 및 전력 가격 변동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및 배스를 이용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신속한 충방전이 가능하고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운영비도 낮은 것이 큰 장점이죠. 쉽게 말해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배터리를 충전 후 필요시 활용해 전력 수급 불균형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쪽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올해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간접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일사량이 우수한 스페인 남동부 무라시아에 위치한 자산인데요.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의거 경쟁 입찰을 통한 정부의 IRR 기반 보상 메커니즘을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도 있을까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공급제도 의무 비율을 25%로 상향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완도군에 위치한 해상풍력 산업에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지역 풍황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풍속은 약 7.2m/s로 우수하고 연간 풍향도 일정의 높은 사업성이 기대됩니다. 네, 멀게만 느껴졌던 신재생 에너지가 국내외에서 산업화되고 있고 또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에서도 투자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지구도 살리고 수익도 낼 수 있으니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덕 매니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대체 불가 토크를 통해 ESG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ESG를 하나의 축으로 두고 움직이는 만큼 향후 투자 분야와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니저님, 오늘 전해주신 인사이트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ESG 투자, 눈앞의 수익을 위해 애쓰지 말고 장기적 투자 전략에 애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애써주신 매니저님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건지 예상되시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안 됩니다. 네, 바로 짜잔! 어우. 생분해 되는 대나무 칫솔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매니저님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한 ESG 상품에 대한 발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작지만 꾸준하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힘차게 인사 한마디 전해볼까요? 오늘도 대체 불가 토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내용은 하단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TV 대체 투자 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